안녕하세요. 저번에 호주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가시게 될 때 주의하실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호주 유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유학생분들에게 영주권 취득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딴 상태고 저는 이민검사 없이 혼자 진행했어요. 정말 쉬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영주권 필요 점수가 높아졌죠. 아래 사이트를 보면은 지금 이민성에서 지난 6월 6일 날 인비테이션이 발행이 되었는데 이때 필요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어카운턴트 80점에 컴퓨터는 75점이네요. 이거랑 같이 보시면 좋은 게 다른 사람들이 케이스를 올려놓은 거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케이스를 여기다가 올려놓은 상태였고 저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해놓은 케이스를 보면서 저도 정보를 많이 얻었었어요.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My Tracker Immigration이라는 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는 게 189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 부분이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영주권 점수고요. 그리고 이 date created는 이 자신들의 케이스를 이날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저 만들고 나 지금 이런 점수에서 EOI를 넣었다 이렇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EOI Date of Effect는 Expression of Interest를 이날 넣은 거예요. 같은 날 넣는 사람들 되면 많겠죠. EOI 넣었고 이 케이스를 업데이트를 이런 날에 같은 날에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2018년 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초록색이 간간히 보이죠. 우선 75점, 메카니컬 75점, 텔레커뮤니케이션 75, 컴퓨터, 셰프, 매니지먼트 75점. 셰프 65점 말고는 다 75네요.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은 75점이 아니면은 영주권을 거의 못 받는 상태예요. 70점도 그렇고요. 네, 어카운턴트 85점. 이 사람은 좀 오버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85점은 좀 너무 높고요. 80점 정도가 좀 현실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카운턴트 70점인데 아직 못 받았네요. 이 사람은 80인데 4월 18일 날 EOI를 넣었네요. 이 사람은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늦게 EOI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분은 회계로 그러니까 회계학을 전공을 해서 189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Expression of Interest를 넣었는데요. 그게 1년 전이에요. IELTS 8.0 따고 75점 가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인비를 못 받고 계세요. IELTS 8점이면 된다라는 말은 진짜 어불성설이고요. 진짜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실제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한번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서 내 케이스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영주권이나 비자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영주권 점수 계산도 한번 해볼게요. 네, 평균적으로 따실 수 있는 영주권 점수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나이가 만으로 25에서 32세였을 때 30점, IELTS 27.0을 받으면 10점, 직업 경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0점, 대학교 학위를 딴 경우에는 15점, 호주 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5점. 이거 다 합하면 30, 10, 15, 5 하면 60입니다. 여기가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호주 유학을 가서 졸업한 상태에서 받는 점수고요. 여기서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지역 점수 5점이고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프로페셔널 이어를 통해서 10점을 총 받는 경우고요. 그렇게 되면은 10점을 추가해서 70점이죠. 이 70점인 상태에서 또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 경력 점수 채우시면 됩니다. 졸업하자마자 학생 비자가 미처 끝나지 않고 방학이 시작된 시점부터 일을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을 해서 경력 점수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1년 동안 프로페셔널 이어랑 경력 채우시는 거를 같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10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졸업을 한 상태다. 지역 점수는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력을 채우더라도 점수가 75점이 안 돼요. 70점이 됩니다. 보통 이민을 하려고 하시면은 유학 후 이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호주 유학을 가게 되면은 이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유학원에서는 그런 거를 별로 상관을 안 하고 무조건 대학을 보내서 커미션을 받으려고 해요. 지금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리고 경력을 찾기도 정말 어려워요. 영주권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이나 인턴십을 하지 않았었으면은 훨씬 더 어렵고요.
다음에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더 어려워요. 네, 시드니면은 그나마 좀 찾기가 좀 쉬워요. 한인잡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시드니 이외의 지역이다 하면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학생 비자도 연장을 하고 뭐 하겠지만은 경력 점수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더라도 점수가 총점이 75가 안 되니까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 점수 따기와 레주메 작성하기 이 두 개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추천하는 케이스는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와 파트타임 잡을 구하시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구하기 정말 쉽지 않겠지만은 학교 다니고 나서 시간도 시간인데 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풀타임 잡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한인 업체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보내면은 IELTS 8점을 받는 거예요. IELTS 8점 아니면 PTE 79점. 그렇게 되면 영어 점수 10점을 더 추가를 해서 80점이나 85점이 될 수 있습니다. PY랑 경력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영어 점수만 IELTS 8.0을 채우고 나이 점수, 대학 교학이, 호주 학위 하게 되면은 점수가 50점, 15점, 5점 해서 70점밖에 안 돼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PY 같이 해야 돼요. 네, 이제 팁은요. 190이나 489 노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쓸 영상의 주 내용이고요. 이미 알고 계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대상은 지금 대학교를 유학 중이시거나 졸업 전 대학교 혹은 대학원 진학을 예정하고 있거나 테이블 다닐 생각이시거나 혹은 다니고 계시다면 타스메니아로 이주하는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유학원에서는 잘 안 줘요. 근데 이민법무사는 잘 줍니다. 그분들은 손님들이 실제로 영주권을 따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프로세스를 다 했어요. 처음엔 저 같은 경우는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2년을 다니다가 타스메니아 대학교를 가는데 트랜스퍼 하는 것도 제가 전부 다 했고요. 정말 쉬워요. 혼자 해도 다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혼자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나는 힘들다. 나 영어 진짜 못한다. 그러면은 이민법무사 가세요. 영어 할 수 있으면은 굳이 이민법무사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민법무사님들한테 가면은 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은 케이스는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민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 가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웬만한 정보는 다 얻으실 수 있고요. 네, 뭐 잡담이 좀 있었네요. 근데 189만으로도 영주권을 쉽게 땄었던 게 몇 년 전이에요. 최근에 필요 점수가 65점으로 올랐는데 제가 처음에 유학 시작한 2010년도에는 영주권 점수만 넘겨서 신청을 할 수만 있었으면은 영주권 100% 줬었어요. 근데 그게 바뀐 게 Expression of Interest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바뀌었는데 이게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겠다라는 호주 정부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때도 필요 점수가 근데 65점이었거든요. 65점을 그때 맞출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없어서 65로 내린 건데 최근에 65로 올랐죠. 근데 요즘 75 정도는 되어야지 초청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190이랑 489라면요 최소 점수 그러니까 지금은 65점만 넘기면은 영주권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은 케이스 못 봤어요. 저는 주변에서 저 포함해가지고 한 4명 받았는데 다 제 친구들이고요. 다 받았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2016년, 2017년도에는 멜번이나 시드니 대학교 졸업하고 비즈니스나 다른 과목으로 타스메니아 테이프 다니는 학생들 진짜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 왜 그런가 몰랐는데 190으로 영주권 딸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학원 아직 안 가셨으면 대학원을 타스메니아 대학교로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기술 독립 이민으로 받는 영주권은 이민성에서 주는 거고 영주권이라는 게 자세히 말하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비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기술 독립 이민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군이 가장 중요한데 기술 독립 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은 The Department of Jobs and Small Business라는 부처에서 호주의 지역 내 노동 상황의 현재 상황을 적극 반영해서 선정합니다. 직업 리스트가 되게 유동적으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190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부처에서는 호주 전 지역을 통틀어서 리스트를 만들고 189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을 뽑는데 호주는 뭐 각기 다른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라 각 주마다 다른 부족 직업군이 존재하고 각 주별로 Skilled Nomination Program이라는 주정부 스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주는 자신의 주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용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바로 영주권 비자 주는 방식이고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비자 190이랑 489 주는 거예요. 최근에 영주권 독립기수 이민 포인트 테스트 점수가 65점으로 상향이 됐는데 이게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이 190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라같이 심사를 합니다. 진짜. 제 친구 중에 인도 친구가 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20시간 넘게 계속 에이스트케이에서 일을 하면서 연봉이 거의 한 7만 불 정도 됐어요. 세후. 이 페이슬립에 영주권 신청할 때, 익스프레션 오브 인트레스트 할 때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아무런 문제 없이 회계로 190으로 인비테이션 받았고요. 영주권 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 아는 동생이 있는데 190 신청하게 될 때 호주 내에 다른 친척이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그 친척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왜 타스메니아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가가 다 시드니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될까봐 저는 다 폼 작성할 때도 쓰고 편지도 다 썼는데 아는 동생은 친척이 멜번에 있었는데 있다고도 안 쓰고요. 편지도 안 썼어요. 근데 이비 받고 영주권 다 받았어요. 이런 거 보면 심사가 그렇게 빡세지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90 비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비자 190은 영주권 비자입니다. 190 비자를 받게 되면 호주에서 원하시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주에서 거주하는 의무를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비자의 스테이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에서 살지 않더라도 비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서류에 서명을 하더라도 그 주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민권을 신청할 때 2년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냐에 대해 대답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자를 주거나 시민권을 줄 때 이 지원자가 이전의 비자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다음 비자를 준수할까? 라는 것을 이민성에서 진짜 많이 고려를 해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에서 졸업생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영주권 비자로 가는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에서 건강보험 유지를 안 한다든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쓰다가 세컨 비자를 딸 때 브로커를 이용해서 공장에서 기간 안 채우고 세컨 비자를 받았을 때 이렇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요. 비자 엘리지빌리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바로 canceled 비자. You might not eligible for this visa if you have had a visa cancelled or refused while you were in Australia. 단 해당 주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다른 주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주에서 할 만큼 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폰을 해준 주 정부 기관에서도 2년 계획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190은 되는데 489는 절대 안 됩니다. 489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릴게요. 489는요 190보다 훨씬 더 스트릭트합니다. 190은 영주권을 주고 시작하는데 489는 그렇지 않거든요. 489는 거주 조건 2년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그 직업군에서 풀타임으로 1년간 근무를 해야 되고요. 이 1년을 못 채웠을 때는 추가적으로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더 줘서 총 5년의 기간 동안 1년의 풀타임 그리고 2년간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살았냐 안 살았냐는 보통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뽑아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거래한 내역들이나 렌트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가끔 파이낸셜 어셋도 요구하는데 보통 8,500불 정도 계좌에 있어야 되는 거를 증명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190으로 신청할 때 8,500불이 있다고 잔고 증명했어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미리 그냥 제출했었습니다. 489 비자의 조건을 다 충족을 하게 되면은 887 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887 비자 관련 사이트인데요. 소요기간은 대략 10개월 정도이고 비자 신청비는 385불입니다. 소요기간이라는 게 이 비자를 받기까지거든요. 90%가 보통 10개월, 75%가 8개월이라고 하니까 보통 한 8에서 한 10개월 정도면은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489 비자인 상태에서 887을 신청하고요. 브리칭 비자로 머물다가 이 비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190인 경우에는 호주에 타스메니아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시드니에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 기간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셔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190도 2년, 489도 2년인데 먼저 주고 다음에 주고가 문제입니다. 근데 먼저 받는 게 좋아요. 영주권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손에 넣기 전까지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190이 안 되는 사람들이 489로 가는 거예요. 조건은 190과 다르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좀 빡세고요. 190처럼 여기 타스메니아에서 직업 구하기 어려운데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나 1년 동안 잡서칭 했는데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나 정말 노력 많이 했어.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영주권 비자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얄짤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489랑 189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보통 비자 비용은 지금 3,000불대 후반이에요. 3,755불, 4,000불 이렇게 됩니다. 좀 비싸요. 여담으로 드리자면 나중에 파트너 비자 신청할 때 거의 7,000불 나가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분이 있으면은 디펜던트로 같이 해가지고 영주권 신청하시면은 영주권 신청하는데 1,000불에서 1,500불 정도가 좀 더 들긴 하는데 7,000불보다는 1,500불 내는 게 더 낫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이 타스메니아 190 정보 사이트이고요. 이게 오피셜 사이트입니다. 네, 쭉 내려보면 eligibility 자격 규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고요. 조건이 190이나 489 똑같아요. 나이가 45세 이하, 부적 직업군에 본인의 직업이 있을 것, 교수심사 결과가 있을 것, IELTS 6점 이상, 혹은 PT로는 50점 이상 영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영주권 심사 포인트가 65점 이상이 될 것. 이 65점 이상의 포인트에 5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은. 그래서 60점만 가지고 계시면은 190 신청하게 될 때 플러스 5점을 줘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볼 텐데 다음 카테고리 중에 한 개만 속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타즈메니아 졸업생, 두 번째는 타즈메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
이게 원래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바뀌었어요. 디펜던트도 마찬가지로 타스마니아에 살고 있었어야 되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다 온쇼어이기 때문에 타스마니아에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타스마니아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주가 아닌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지난 1년간 다른 주에 거주한 적이 없고 타스마니아에서 정상적으로 10여 개월 이상 운영이 되는 직장에서 잡 오퍼를 받으면은 190의 카테고리 3에 포함이 되어서 190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 카테고리 중에 하나만 속해도 끝나는 겁니다. EOI 넣고요. 노미네이션 신청하면은 노미네이션 결과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OI를 통한 인비테이션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주마다 조금 달라요.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때 노미네이션을 신청을 안 하고요. EOI를 먼저 190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EOI에서 인비테이션을 받으면은 그때 노미네이션을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489를 한번 볼게요. 489 같은 경우에는 190이랑 똑같이 eligibility는 똑같습니다. requirements가 좀 달라요. 489 비자의 requirements는요.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타스메니아 졸업생일 것. 190 같은 경우는 타스메니아에서 학업을 2년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은 489는 1년만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2는 타스메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 최소 6개월 동안. 근데 여기서 추가된 게 신청하시게 된 직업군이 만약에 스킬 레벨 4 이하라면은 고용주가 로컬 사람들로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서류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네, 풀타임의 기준은 시간당 일주에 35시간이고요. 네, please note that internship stipends, scholarships, and volunteer positions are not considered employment for the purpose of this category. 나와 있죠. 그래서 타스메니아에서 텍스를 받으면서 타스메니아의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캐시잡 안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해외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인데요. 해외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자신의 직업이 타스메니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 직업군 리스트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영어 성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호주 주에서 지난 1년 동안 거주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타스메니아에서 이런 직업으로 일자리를 구할 건데 지금 내가 검색을 한 결과로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경제가 이렇게 됐다고 리서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얼마나 타스마니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내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다라는 리서치를 한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 3에 B가 있어요. 호주가 아닌 해외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난 1년간 다른 주에 거주한 적이 없고 타스마니아에서 정상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운영되는 직장에서 잡 오퍼를 받을 것. 그리고 가족이 타스마니아에 있거나 가족은 타스마니아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요. 대상이 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모님이나 아이, 자매, 형제, 삼촌, 숙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분들이 어플리컨트가 직업을 찾기까지 계속해서 서포트해주겠다는 것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는 카테고리인데 호주 밖에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3의 A나 3B인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이고요. 그리고 조건은 아래에 나와 있다시피 나는 지난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이런 거를 해서 경력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스마니아 정부가 원하는 직업 리스트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뒤가 좀 잘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말하는 타스마니아 정부가 원하는 직업 리스트가 있는 거는요. 489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190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타스마니아 정부는요, 190에 하나는 이민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스킬즈 리스트 필요한 사람들 직업군 그거를 따라가기 때문에요. 190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스마니안 스킬드 오큐페이션스 리스트가 아니고요. 이민성에서 필요로 하는 189 리스트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타스마니아에서 어카운턴트랑 레지스터 너스 다 되거든요. 근데 어카운턴트 찾아볼게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보이죠? 그리고 registered nurse는 여기 나오네요. 어카운턴트 안 나오네 진짜. 어카운턴트 안 나오는데 이거 뜨네요. 네, DIBP에 떠 있는 리스트면 다 됩니다. 489는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489는 여기 보시면 TSOL이라고요. 타스메니아가 원하는 그 Skilled Occupations 리스트가 있는데 포함이 되시면은 489 비자도 가능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 하도 이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많아가지고 저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못 찾았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동영상을 한 3주 전에 찍을 수 있었는데 한번 489는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퀸즐랜드랑 타스메니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190이 따로 큐솔을 따라가야 되는데 큐솔이라고 퀸즐랜드 스킬드 오큐페이션스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퀸즐랜드는 190 신청할 수 있는데 타스메니아는 190 신청하려면 그냥
독립기술 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489랑 190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인데 190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190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Q&A를 받아왔습니다. RSMS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차드매니아 살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범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뭐 매일매일 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일주일에 한 3-4번 가는 학교도 있을 것인데 요리 학교는 아마 조금 다르겠죠. 근데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하면은 일할 시간이 없고요. 일을 하면서 요리 학교 다니면은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유학원들이나 뭐 좀 선배들이 하는 말이 좀 옳아요. 영어 공부랑 학교랑 다니는 것만 병행해야 됩니다. 괜히 막 돈 벌려고 하다가 학비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은 2주당 40시간이 최대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주당 20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1주당 20시간을 맞추면요. 20 곱하기 만약에 내가 시간당 20을 받는다. 그러면은 400불이죠. 렌트비가 보통 한 17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나머지 230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활비를 뺍니다. 거지같이 살면은 60만 빼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170불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곱하기 4주 하면은 28 해서 680불이 한 달에 남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3개월 동안 모았다. 그러면은 약 2,000불 정도 되잖아요. 이거 학비 안 되겠죠. 이거를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받는, 그래서 이 20시간에 구애도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타즈메니아는 워낙 외국인들이 하는 업체들, 외국인이 아니고 호주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뭐 호주 현지인들이 하는 그러한 레스토랑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다 텍스잡을 띄시고 될 거고요. 네, 텍스잡을 하게 되면은 20시간 혹은 그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비자 신청할 때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캐시잡을 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돈은 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한 40시간으로 바뀌고 40시간은 오반가? 한 30시간으로 바뀌고 이게 한 17불로 바뀌겠죠. 그래도 한 500불 될라나? 510불 되겠네요. 별 차이 없어요. 학비랑 생활비 충당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유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워킹홀리데이를 우선 가서 그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를 시작하시는 게 현실적이겠죠. 그리고 유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자리가 있는지 이거는 분야마다 다른데 요리에 관해서는 레스토랑이 좀 많아요. 뭐 어딜 가나 레스토랑은 많으니까요. 그래도 쿡 같은 경우에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스피킹은 못하더라도 리스닝은 좀 잘 해야 돼요. 그게 제 답입니다. 그 다음에 타즈메니아 환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민법이 바뀌어서 학교를 옮겨야 하나 고민 중에 있는데 물가나 공부 환경, 날씨 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퀸즐랜드 주에 있는데 옮기고 싶지 않을 만큼 만족하거든요. 저도 되게 퀸즐랜드 있을 때 만족하면서 살았었어요. 2년 동안 대학교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사는 곳도 인드루필리라고요. 좀 약간 집세 좀 많이 나가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풍족하고 친구도 되게 많았는데 타즈메니아로 옮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보다는 나중에 영주권을 생각하면서 옮긴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타스메니아가 안 좋아도요. 만약에 190이나 뭐 이민법을 이용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나는 약간 답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타스메니아로 가셔야죠. 타스메니아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네, 환경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부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고요. 그리고 타즈메니아 대학교 같은 경우도 워낙 요즘 이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룹 어사이먼트를 하더라도 똑똑한 애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호주 애들은 똑같아요. 호주 애들이랑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애들이 좀 똑똑한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랑 좀 친해지면 얘네들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정말 잘해줘요.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시드니나 뭐 퀸즐랜드보다는 훨씬 싸고요. 그다음에 날씨는 좀 추워요. 겨울에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느낌을 보면은 느낌이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추워요.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 날씨 때문에 타즈메니아를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름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지쳐두고 만약에 내가 영주권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또 추가로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자료 또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